최근에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들을 위한 연탄 나눔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변호사 사무실들이 있는 한 법조 빌딩 1층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카페가 있습니다. 로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종교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기관들은 한국교회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됩니다. 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도 모임도 금지를 했고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으로 또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완전히 이제 막겠다 이런 좀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은 아직 재확산세를 꺾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 포장 판매만 허용합니다. 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도 2주간 연장했습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아직 확산세를 잡지 못했고 사회적 이동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완화 조정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죠. 주일 예배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 주일 교회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부터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며 예배를 사모했던 성도들이 위로, 회복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치유하는 교회 주일 예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성도들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비대면 예배 드릴 때는 너무 답답하고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이 현장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새삼 이번에 정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면서 너무 설레고 감격스러워서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오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예배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감격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현장 예배 계속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하는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 방역 모델 교회로도 주목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교회 밖에서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들과 접촉한 교인 3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 모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특히 치유하는 교회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해왔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 한 사람의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셨고 또 철저한 방역이 소중한가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현장 예배에서 다음 세대들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요.
네, 다음 세대들도 역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돼 좋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줌이랑 온라인이랑 같이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데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줌에서는 집중이 안 되고 다른 것도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시고 여기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빨리 종식돼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다음 세대들도 예배의 소중함을 크게 느낀 것 같습니다. 김은식 목사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는 잘못된 신앙의 오류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폐해를 끼쳤다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김 목사는 예배와 기도하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드리는 걸 가장 중시하면서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갈 때 이제 백신이 상용화되고 또 집단 면역이 되면은 그 끝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믿어집니다. 네, 교회가 그 어느 곳과 그 어느 때보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조찬 기도회가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의 한 마을. 봉사자들이 길게 줄지어 연탄을 배달합니다. 쌓이는 연탄만큼 따뜻한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올 겨울을 걱정했던 주민들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올해같이 이렇게 추운 날 연탄을 주시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이렇게 푸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연탄 나눔에는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을 비롯해 주식회사 엘림과 미담 장학회 직원들, 지역 목회자 등 2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런 뜻깊은 봉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되게 좋고 제가 남들에게 뭔가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하루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광명시 소화동 인근 15세대에 연탄 7,500장을 전달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그동안 기도회 중심의 활동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 나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탄 봉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선교단체, 탈북 청소년 학교 등의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다 올해 유난히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따뜻하게 좀 온기를 주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의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와 온정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양 문제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입양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입양 후 계속되는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검찰이 양부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양 가족들은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을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이 차가워졌다고 증언합니다. 이웃들에게 요즘에 뭐랄까 보험이라든가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다가족 다자녀 혜택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입양이 꽤 의심의 눈초리로 지금 치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할 것,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확충 등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 나선 상황. 하지만 입양 가족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는 입양의 위축에 대한 염려입니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며 입양이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제도적 규제는 입양 위축을 가속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입양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임을 잊지 말자고 호소합니다. 정인이 또한 입양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임을 기억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모든 사람을 다 필터링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62명의 그냥 일반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죽은 아이들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입양가족 모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사고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이어집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이어온 입양가족들이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왔다는 것.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입양가족 모임이 체계화된다면 건강한 입양가족들도 많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입양가족들은 이 아이한테 너가 입양아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자조 모임에 나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입양한 줄 알게 돼요. 이렇게 다른 엄마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푸시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정인이 사건. 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약 100만 건 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중에서 30만 건만 소송이 진행되고 70만 건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셀프 소송을 도와주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무료라고 하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안산 법원 검찰청 앞 거리. 다소 엄숙해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들 사이로 편안한 분위기의 널찍한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한 로펌이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들이 입주한 빌딩 1층 130평을 커피향이 흐르던 편안한 카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하는 낯설고 어색한 변호사 사무실들. 시민들은 빌딩 1층에 위치한 카페에 들려 누구나 무료로 커피와 빵을 먹으며 다소 긴장된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법률 서비스 이용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인 셀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카페에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준비되어 있으며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약간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싼 법조 빌딩 1층을 시민들을 위한 무료 카페로 바꿀 수 있었던 건 법무법인 온누리 양진영 대표 변호사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양 변호사는 누구나 편안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온누리 록카페는 코로나19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 서비스를 받는 안산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법률 사랑방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회에 굉장히 친숙할 수 있다.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법치주의라는 게 실현되려면 법이 누구라도 이렇게 그 범접 불가한 게 아니라 편안하고 또 법을 아는 게 그렇게 딱딱하지가 않고 거리감이 있지 않다. 이런 걸 전파하는데 저희가 좀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온누리 록카페는 시민들이 소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편안한 법률 서비스 공간으로 꾸준히 제공될 예정이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상담센터, 한글어 학당 등의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종교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사회적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방역은 신앙의 본질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한국교회는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중요한 방역 주체가 돼야 할 때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도 공문을 통해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다며
모든 국민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시기에 집단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교회에 이웃의 생명과 안전,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와 교회 밖에서의 집합 활동을 중단하도록 지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광주 집회가 23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최소 인원의 2여 건만이 참석한 총회에서 광주 집회 이사인 광산교회 윤영성 목사는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군선교를 위한 교회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진중세례와 군인교회 건축 지원, 성탄절 선물대 지원 등 지난 회기 사역 보고와 함께 대대와 교회 연결 양육지도, 초군 입소 감사예배 지원 등 올해 주요 사역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집 회장인 전원호 목사는 회원들에게 인구 감소라는 현실 앞에 군선교는 특별한 사명 현장이 될 것이라며 이 일을 위해 교회들이 한 모퉁이라도 담당한다는 마음으로 동역해 주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전주 마전교회에서 5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회무 처리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배진용 목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행사와 부활절 연합 영상예배,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예배 등 지난 사역을 보고하고 임원 선거를 통해 마전교회 추희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 수정교회가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한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다정교회 김윤길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있는 자리를 지키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부에는 원로장로 추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취임과 임직식으로 104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창원시청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 차량 출발식을 가졌습니다. 출발식에 앞서 간담회에서 창원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상영 목사는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창원시의 어려운 곳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매년 꾸준히 사랑의 쌀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쌀 1000포는 경남 사회복지 모금회를 통해 의창구와 성산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 500가구에 2포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지역 목회자와 성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사로 나선 CTS 교육 컨설턴트 추장삼 선교사는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 선교에 지역교회들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영성과 인성, 지성을 기초해 자기주도 학습으로 교육하는 SOT 학습 방법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는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통해 기독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30년 난도로 북한 동포를 위해 의료봉사를 해온 기독 NGO 샘복지재단의 박세록 장로. 그의 삶과 신앙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입니다. 사랑의 왕진 가방에 복음을 담아 아픈 이들을 찾아다닌 박 장로. 책에는 단동병원 운영과 평양체 300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비롯해 시골의 진료소와 보육원을 찾아 사역하며 느꼈던 간증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평양체 300원 활성화 프로젝트를 위한 소망도 담겼습니다. 아픈 이들의 곁을 사랑으로 지켜온 박 장로. 그의 30년 사역 여정을 통해 의료봉사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고충과 감동. 아픈 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과 청춘 세대를 위한 심리학 수업, 이토록 일방적 아픔이라니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청춘들,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개념적인 설명보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회복 심리 수업과 같은 책의 저자는 25년 동안 상담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원호 박사, 우울증 문제가 심해지는 사회 속 상담 심리학자로서의 통찰과 해안을 풀어냈습니다. 최 박사는 책을 통해 자존감을 점검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만 막연하기 쉬운 단어, 힐링. 상담학 분야의 권위자가 말하는 힐링의 특징과 요건은 무엇일까? 치유하는 인간입니다. 저자는 상담학 분야에서 유명한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 그는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핵심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안아주기, 공감, 판단 중지, 수용, 애도, 친밀감, 관계망, 성장 등 8가지 요건들을 통해 온전한 심리 치유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권 교수. 인간에게 내재된 힘으로 위로와 치유의 능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힐링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힐링은 사실은 우리의 내부에 이미 힐링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주셨다는 거죠.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3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4일 오전에는 충남권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